세금을 복권처럼 쓰는 캐나다 클라스. 근데 1,000불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래, 내가 정말 비양심적 인간이구나. 무려 4개월 동안 한 달에 2,000불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나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소개를 하자면, 저는 캐나다의 캘거리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웬디입니다. 저는 여전히 캐나다에 있고요.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캐나다에 왜 아직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일은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거의 한 달째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왜 캐나다에 계속 머물렀느냐, 일단 저는 여기 영주권자도 아니고 당연히 시민권자는 아니고요. 저는 한국 시민이고 평생 체류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합법적인 취업 비자가 있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2년 동안 꾸준히 세금을 내가면서 살았는데 정부가 설마 나를 굶어 죽일까, 이러한 맹목적인 약간 믿음이 있었다고 할까? 다른 나라였으면 몰라도 캐나다잖아요. 캐나다는 복지 선진 국가로 유명하니까 어떻게든 해주겠지? 한국 가려면 공항도 가야 하고 어쩌면 미국에서 환승해야 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한국 가다가 전염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가도 또 자가격리 해야 되지, 가도 당장 할 게 없는데 여기나 거기나, 그래서 가도 무슨 의미가 있나, 비행기표도 너무나 비싸고.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자가격리를 할 거라면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큰 차이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 머물고 있는 거고, 제가 계속 기대를 해왔듯이, 예상을 해왔듯이 정부에서는 이제 슬슬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1, 2주간 이렇게 줄까? 저렇게 줄까? 이렇게 밀당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주고 하다가 이제 얘네도 골치가 되게 아팠나 봐. 그냥 직장 잃은 사람, 수입 0인 사람 다 가져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캐나다 긴급 대응 수당이라고, 이제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이하 CERP라는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캐나다를 잠깐 설명하자면, 캐나다는 크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있는데, 이제 연방정부는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주정부는 우리나라로 치면 도 단위의 그런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별로 자원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달라요. 어쩔 때는 다른 나라라고 봐도 될 정도로. 왜냐면 알버타만 해도 크기가 우리나라만 하거든요. 알버타는 제가 사는 도시가 있는 그 주입니다. 게다가 이민 정책까지도 많이 달라서 이민하시는 분들이 이민 정책을 보고 거주할 곳을 고르기도 해요. 그렇게 주별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다른데, 주정부의 힘이 꽤 세고 연방에도 자주 개기는 편이에요. 오늘도 여기 알버타 주지사가 막 연방에서 우리 국경을 너무 늦게 닫았다고 되게 불평하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연방 정부와 주정부, 이렇게 두 가지가 정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방 정부의 정책은 어떤 주든 간에 따라야 하고 주정부 별로의 정책이 있어서 되게 막 다양한 법들이 많이 달라요. 이 현 사태에 대한 정책 또한 다르겠죠, 조금씩. 근데 아무래도 연방 정부에서는 이제 정책을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사는 이 알버타 주정부에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자가격리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돈을 막 뿌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일필드가 있는 곳이라서 그래도 꽤 부자인 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래서 훨씬 세금 같은 게 싸요. 이 남는 돈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뿌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알버타 이외에 다른 주도, BC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모르겠는데 1,000불씩 정도를 1인당에게 주는 그런 정책을 내놓습니다. 대박이죠. 1,000불이면 사실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자가격리 하는 2주 동안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안 되니까 웹사이트에 문제가 있겠지 하면서 매일매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끝났다는 뉴스를 봤어요. 주정부의 말로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자기들이 원래 주려고 했던 비용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을 썼으니까 이제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들이 8만 명에게 한화로 따지면 대략 800억가량을 뿌렸어요.
뿌렸어요. 캐나다 클라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져가 800억. 격리자들, 해고자들 가져가 800억. 근데 이렇게 돈을 막 뿌리는데 왜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어제자 뉴스인데요. Alberta's emergency isolation support program is now closed. Well, that has always been the plan. A closure has left a number of Albertans upset. 많은 알버타인들이 upset, 화가 났다, 흥분했다. So, Fletcher, what's behind some of this disappointment? Well, demand has been just massive, and as a result, many people have reported not even being able to apply for the support.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리포터가. He tried applying every day at all times of the day and never got through. Described this program as more of a lottery than a support. 이 사람은 매일 들어가서 시도를 했음에도 서버가 다운됐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는 지원금이 아니고 거의 복권이나 다름이 없다. 복권. 세금을 복권처럼 쓰는 캐나다 클라스. 어떤 사람은 있는지도 몰랐어. 제가 바로 그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게 신청 끝났다는 뉴스를 보고 아니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그러잖아요. 나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다고 막 화가 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제 격리는 해야겠고 검사하는 거 받는데도 오래 걸리니까 일단 자가 격리는 해야겠고 그간 최저생계비를 벌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일을 못 나가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주정부에서는 돈이 급하니까 일단 시행을 한 거예요. 연방정부의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연방정부의 정책은 이 사태가 발발한 지 캐나다에서 발발한 지 따지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모든 걸 준비하고 신청을 시작하기까지. 거기다가 이제 정보력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이걸 뭐 알 수가 있겠냐고. 내가 지금 증상자면 아파서 지금 누워있어서 막 죽겠는데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그죠? 근데 알아도 또 컴맹인 사람들은 이런 거 대신 해줘야 된다. 여기는 진짜 컴퓨터 못 쓰는 사람 너무 많고 그에 비해서 홈페이지의 그런 레이아웃이라던가 기술이 엄청 좋지 않아요. 한국처럼 깔끔하지도 않고 정확한 설명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오래 걸리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또 나이가 있다거나 진짜 컴퓨터를 잘 못 쓰는 사람들, 핸드폰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이게 어렵죠. 여기 캘거리도 그렇고 이 알버타 전체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보수적이라 하면 정치적 보수적인 것보다는 뭔가 바뀌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아날로그식 좋아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메일보다 편지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저조차도 이제 몰랐으니까 저도 이제 매일 뉴스를 보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 라이언 씨한테 너 이거 알았냐고. 나 이거 몰랐어 이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었대요. 제가 이제 편집하고 이러면서 딴 데 정신 팔고 있을 때 뉴스에서 몇 번 나왔대요. 아니 근데 너는 왜 신청을 안 했어? 너도 지금 집에만 있잖아. 너는 신청 안 했어? 야 1000불을 주면은 야 2주는 진짜 먹고 살겠다. 했더니 이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한테나 막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증상이 있다거나 뭐 확진자랑 접촉을 했거나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와서 무조건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스스로 격리할 수밖에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우리처럼 아직 건강하고 연방 지원을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도 된다고 그거. 그러니까 진짜 좀 아프고 당장 생기가 힘든 사람들한테 양보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참 생각이 깊구나. 장하다. 정말 양심적이야. 그 1000불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래 내가 정말 비양심적 인간이구나. 깨달음을 또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이걸 정확히 알아보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맞긴 맞더라고요. 격리 기간도 어느 정도 따지고 비록 우리 모두가 사실상 자가격리 중이긴 하지만 정확한 의미의 자가격리라 하면 이제 뭔가 정말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혹시나 보균자일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가격리란. 근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신청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8만 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다급한 사람들이 받았을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화가 많이 난 거는 정부가 가이드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홈페이지는 다운되고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에 사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 넘는데 8만 명이 받았다고 우리 잘한 정책이야 이렇게 말하면 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고 사과해라, 뭐 대책을 내놓아라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엔 주지사가 우리 잘못이다, 우리의 기술 실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공손히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주정부에서 지원한 이 긴급 지원 얘기하기 전에 말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임시로 해고됐거나 진짜로 해고됐거나 수입이 0인 사람들에게 4개월 동안, 무려 4개월 동안 한 달에 2,000불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화로 따지면 한 17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서 여기서 사실 풀타임으로 최저 시급을 받고 근무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최저 생계비 정도는 4개월 동안 무직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4개월 동안 네가 먹고는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따지면 너는 4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최소한 이 사태가 4개월이 지속될 거라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기간을 설정한 걸 보면. 근데 이것도 당연히 조건이 있어요. 납세자였어야 하고, 그리고 이 상황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야 해요. 이 상황 때문에. 다른 이유는 안 돼. 이 조건이 저는 진짜 럭키하게 충족이 돼요. 정말 럭키하게. 근데 뭐 워홀러들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 와서 막 직장 구해서 2주 만에 잘린 사람도 있고, 뭐 트레이닝 받고 잘렸다고 한 분도 저번에 라이브 때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요.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한국에서는 아니 무슨 외국인들한테도 그렇게 혜택을 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여기 살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게, 저는 아직 영주권자는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이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잠재적 장기 납세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만 된다면 여기서 내가 10년을, 20년을, 뭐 50년을 가까이 일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먹여 살려놔야 더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이 복지국가의 논리처럼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아무튼 이제 본론은 그 조건을 못 맞추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이제 워홀러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진짜 여기 시민이라도 캐나다인이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한 2월 달쯤에 직장을 옮기려고 관뒀어. 잘린 게 아니고 관뒀어요. 자기가 자기 발로 관두면 고용보험 받기가 어렵거든요. 관뒀는데 갑자기 이 사태가 확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안 돼. 아무도 직원을 뽑질 않아. 이런 경우 이 긴급 지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직 고용자들이 매니저가 날 자르진 않았어. 오너가 날 자르진 않았는데 시프트를 주당 10시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시간도 안 주고 8시간. 이렇게 일주일에 거의 하루 일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입에 풀칠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못 받아요. 수입이 0이거나 진짜 해고가 됐어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됐다 화가 났지.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도 지금 일도 못 구하고 일주일에 하루꼴로 나가는데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나도 2,000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가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시프트가 많이 줄어든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구직을 못한 사람, 구직 중이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과연 캐나다 정부에서 이제부터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얼마의 돈을 쓰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돈을 뿌리면서 더 뿌리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고 있고요. 이 보조금을 받고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도 고용이 안 됐다면 고용보험을 또 신청할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 국고를 탈탈 털어서 너희 국민들을 다 먹여 살려주겠다. 심지어 나 같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저는 진짜 여기 국민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좀 딸랑, 나 일할 수 있는 허가서 딸랑 하나 있는 외국인이에요. 또 우리 아빠가 진짜 너무 걱정돼가지고, 아니 너는 외국인인데 거기서 뭐 먹고 살려고 하냐고. 일도 못하면 어떡하냐고 뭐 하는데, 아빠 괜찮아. 정부에서 돈 준대. 그러니까 아니 너는 외국인인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저는 여기서 여러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제 채널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캐나다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 캐나다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 막 파도처럼 다 빠져나가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댓글 하나하나에 아직도 큰 힘을 받고 있고요. 그냥 캐나다로 오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께 캐나다가 이런 나라였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물론 이 정작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자기들 말로는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직 좀 모자라. 아직 진짜 아직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잘하고 있고 이 시뮬레이션 같은 걸 계속 하는데 아까도 뉴스 보니까 알버타 2주만 해도 400만 명이 산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80만 명인가가 감염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감염이 될 거고 얼마나 이게 더 심각해질 것인가 이런 걸 말하는데 아마 5월 말이 가장 심각할 거라고 해요. 5월 말이면 아직 2달 정도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상황이 정말 초기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께 캐나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었고 저도 만약에 정말 제 목숨에 안전에 위협이 느껴지면 돌아갔겠죠 아마? 누구보다 빨리 돌아갔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고요. 뭐 한국도 지금은 뭐 가게도 많이 열고 일도 하러 다니시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면 막 놀러도 가고 하더만 그래도 되는 거야. 근데 잘 모르겠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마스크도 이제 착용을 다 하게 되고 뭔가 확실히 사람들이 위생 수칙을 지키게 되면 다시 돌아가겠죠, 경제가? 그러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아직 버티고 계신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사실상 요즘에 요 녀석밖에 할 이야기가 크게 없으니까 다음에는 그거 얘기할까? 마스크 얘기 좀 상세히 해볼까요, 여러분? 저번 브이로그에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얘네는 왜 마스크를 쓰지 말랬다가 쓰랬다가 갑자기 요즘 뭐 홈메이드 마스크까지 만들어서 쓰라고 하고 난리를 치고 있을까? 여러분 이거 혹시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에 되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왜 이제서야 그러는가? 계속되는 중국산 퀄리티 이슈 뭐 이런 거 그리고 캐나다의 의료 장비 부족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안전하게 집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 머리가 무슨 여러분 머리가 좀 뭐 만화 캐릭터 같지 않아요? 근데 되게 여기 이 꼬랑지 묶었어요. 이렇게 검은 머리처럼 보이려고 깜빡 속았죠? 진짜로 안녕. 다음에 만나요.